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여전히 비가 계속 오는 모양이죠. 서울 이쪽 수도권 지역은 비가 다소간 그쳐가지고 오늘은 오래간만에 다시 어제도 그렇고 오늘 아침에도 비가 왔습니다만은 오후에는 맑은 하늘이 보이긴 하는데 이쪽 중부 지역에 또 비가 상당히 많이 왔다고 그러네요. 또 엄청난 비를 한번 당해봐가지고 이제 하늘에 비가 오면은 좀 아무래도 예, 겁이 좀 나는 이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공지사항을 벌써 보신 모양인데, 제가 그 두 달에 한 번씩 그 꼬박꼬박 병원에 가서 이 눈 그 검사를 받습니다. 아마도 지난번에 아마 가서 상당히 눈을 좀 뜯어고치고 그 수술도 하고 뭐 주사도 맞고 해서 상당히 안개를 하는 바람에 며칠 고생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크게 문제 없이 그냥 체크만 하지 않겠나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하여간 해필이면 그 선생이 시간이 다른 날로 원래는 예정이 다른 날이었는데 갑자기 그 선생님께서 그 의사 선생님이 뭐 학회로 가신다고 그러는지 그래서 날짜를 바꾸는 바람에 본의 아니게 내일 8시가 오후 3시 반으로 잡아놨어요. 평소에는 아침에 잡아놨는데 그래서 뭐 꼼짝 못하고 3시 반에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라이브를 할 수가 없으니까 나중에 라이브 끝나고 와서 병원 갔다가 와서 별 일이 없으면 뭐 녹화로 그 영상을 올려드릴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없으니까 라이브 없으니까 기다리지 마시라라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렇고요. 오늘의 제가 할 이야기는 아침에 4개, 아침에 3개, 오후에 4개. 뭡니까? 조삼모사죠, 그죠? 조삼모사. 아침에 3개, 오후에 4개. 뭐, 그 이야기가 지죠, 그죠? 중국에 원숭이를 길렀는데, 원숭이한테 먹이를 줄 때 아침에 3개 주고, 오후에 4개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들이 막 반발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미안하다. 그러지 안 그러고, 그럼 아침에 4개 주고, 오후에 3개 줄게. 이러니까 원숭이들이 좋아하더라. 그죠? 그게 조삼모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아침에 3개 주는 아침에 3개, 오후에 4개나, 아침에 4개, 오후에 3개나 같은 건데, 그것 가지고 아침에 많이 준다 해서 좋아하는 게 지금 뭐 그런 거냐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어제 미국의 CPI가 발표가 됐죠. 그죠? CPI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의 예상치가 한 8.7이었죠. 그리고 지난달에 CPI가 9.2였는데, 이번에 발표되기로는 9.2도 아니고 시장 예상시 8.7보다 낮은 8.5%의 CPI가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주가가 올랐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이야기죠, 그죠? 웃기는 이야기죠. 미국같이 물가가 안정적인 나라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세상에 8.5% 나왔다고 시장에서는 환호 제격하면서 서희 다우 지수가 500포인트 오르고 나스닥 지수가 300 몇십 포인트 오르고 급등한다는 게 이게 뭔다면 참 웃기는 이야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어제 주가가 오른 이유를 설명하기로 FOMC에서 금리를 0.75% 올릴 가능성이 낮아지지 않았냐. 오케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0.75% 올리지는 않겠구나. 경기는 뭡니까? 다시 경기가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 같아가지고 0.75% 올리 쪽으로 갔다가 다시 물가가 그다지 높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래도 0.5% 올리겠구나라는 것이 시장의 예상치라는 것은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이번에 0.5% 올리고 나면은 앞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번에 0.75% 올리면 어차피 연말까지 뭐 4%가 되든 3.5가 되든 간에 타겟 금리는 있을 테니까 이번에 9월 달에 왕창 올리면 그 다음번에는 예를 들어 0.75 올리면 그 다음에 0.25번 올리면 될 것이고 거꾸로 이번에 0.5로 올리면은 그 다음에 0.5로 올리면 될 것이고 어차피 아침에 3개 주고 오후에 4개 먹나 아침에 4개 먹고 오후에 3개 먹나 어차피 같잖아요. 0.75 올리고 0.25 올리나 0.5 올리고 0.5 올리나 어차피 마찬가지일 텐데 시장은 환호 자격했다.
중국의 고사 조삼모사를 떠올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주가는 올랐으니까 별로 할 말이 없긴 합니다만은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가 헤드앤드숄더가 생각했는데 헤드앤드숄더 패턴이 무너졌기 때문에 마냥 삼성전자의 상승을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더구나 몇몇 지수 관련 대형주에서 소위 RSI가 꺾이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이거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코스피 지수도 구름 받고 나가려고 그랬는데 구름 받고 못 나가면은 다소간 좀 고난의 세월이 좀 더 이어지지 않겠나. 뭐 이렇게 우려 섞인 말씀을 전망을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역시 미국 시장에서 그 조삼모사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야간 요번에 9월 달에 금리를 0.5%밖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올랐고요. 덕택에 우리나라 시장도 꽤 많이 올랐습니다. 42포인트. 그죠? 보다시피 코스피 지수는 42포인트의 상승세로 당당 2523까지 올라갔고요. 그죠? 그 다음에 코스닥 지수도 11.88포인트 올라가면서 832까지 올라가는 그런 강력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래간만에, 그죠? 오래간만에 지수가 한 40포인트 이상 올라가니까 참, 진짜 오래간만이죠. 그죠? 외국인도 오늘 좀 샀고요. 뭐, 강력한 매수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좀 샀고, 기관들이 오늘 좀 힘을 냈죠. 그죠? 4천억 좀 사면서 시장을 이쪽으로 끌어올렸습니다. 달러 대 원화 환율은 역시 아침에 미국 시장에서 여기에서 그죠? 미국 뉴욕에서 한 13원 이상 하락세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꽤 많이 하락할 것 같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여가지고 7원 정도 하락하는 거로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달러 대 원화 환율은 하락세. 아직까지는 나중에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시장에 대해서 어제 다소간 좀 불안했습니다만은 네, 불안했고 다소간 좀 조심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주가가 구름 위로 다시 올라왔으니까 다시 저희 어제 말해서 약간 빨간불에 들어왔다가 다시 빨간불에 다시 파란불로 바뀌는 그런 느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제 불안하다고 말씀드렸던 근거였던 게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트가 헤드앤드숄더가 아니다. 그죠? 네클라인이 깨졌다 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었는데 삼성전자가 오늘 이거 삼성전자고 그죠?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 내내 제가 차트를 보고 움직임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삼성전자가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나중에 차트 보여드릴게요. 갭이 나타났던 6만원 선. 그죠? 6만원을 넘어서야만이 삼성전자가 헤드앤드숄더의 기대감, 내지는 헤드앤드숄더 아니더라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다시 한번 살릴 수가 있을 텐데, 오늘은 고가가 6만원이고, 6만원 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은 59,900원으로 끝나가 말하죠. 6만원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삼성전자는 신통치 못하다. 그죠? 삼성전자는 신통치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나머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뭐 종목을 말할 것도 없이 몽졸이 다 올랐죠. 그죠? 전부 벌겋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보이고 있는 게 시가총액 1위부터 시작해서 1등 삼성전자, 2등 LG엔솔, 3등 SK하이닉스 이런 식으로 시총 순서대로 쭉 보고 있는데 보다시피 거의 제일 아래쪽에 LG생건 그죠? LG생건만 중국 때문에 그런지 LG생활건강만 마이너스이고 나머지는 다 뭐 좋죠. 그죠? 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지수는 어떤 상태냐? 이게 지수입니다. 그죠? 코스피 지수입니다. 뭐 그런 받고 나왔으니까 드디어 이제 기대되는 대로 다소간 저는 어제 이렇게 될 거라고 우려했는데 그죠? 삼성전자를 이유로 해가지고 다시 구름을 밖에 나와버렸으니까 이제 와서 이걸 가지고 우려할 이유는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수는 좀 더 갈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런 이야기 해보죠. 매도하고 매수 매도하는 것과 매수할 때, 매도할 때
그죠? 매도할 때. 여러분들 언제 파십니까?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십니까? 주가가 내리면 파십니까? 언제 파세요? 주가가 오르면 파세요? 주가가 내리면 파세요? 거꾸로 주가가 내리면 사십니까? 아니면 주가가 오르면 사십니까? 어느 쪽을 사세요? 주가가 내리면 매도하십니까? 주가가 오르면 매도하십니까? 그럼 주가 매수 타이밍은 주가가 내리면 매수하냐, 주가가 오르면 매수하냐. 통상적인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는 buy로, 그죠? sell high. 다시 말해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는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면, 싸게 사고 비싸게 판다는 측면에서 말한다면 주가가 내리면 사고 buy로, 주가가 오르면 판다. 이게 정석이 돼야 되죠. 그죠? 이게 통상적인 일반적인 상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어떤 쪽을 추구하냐니까, 주가가 내리면 팔고 주가가 오르면 사는, 이런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주가가 내릴 때 이때는 여전히 사지 마라, 팔아라 라고 말합니다. 구름 미치잖아, 기준선 미치잖아, 보행서변 미치잖아, 팔아라, 가지고 있지 마라. 그러다가 언제 사라고 말합니까? 바닥이 아니고 올라갈 때 기준선 위에서 사라, 기준선 위에서 사라, 구름 위에서 사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쌀 때 사라, 오르면 사라, 떨어지면 팔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전략이냐니까, 소위 말해서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이죠. 그죠? 그죠? 추세를 따라가는 전략입니다. 왜냐? 주가가 올랐다는 이야기는 앞으로 더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면 더 오를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고, 주가가 내리면은 내릴 확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죠.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그죠? 우리 종종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버스가 달리는 차 안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서 있다가, 그죠? 서 있다가 버스가 갑자기 멈추면 사람의 몸은 앞으로 쏠리죠. 그죠? 뭐 때문에? 관성의 법칙에 따라서 달리는 물체는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관성이 있죠. 그죠? 관성의 법칙이죠. 그게 추세죠. 따라서 왜 바닥이 아니고 오르면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사고 여기서 사라고 하느냐? 올라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고, 왜 밑에서는 팔라고 하느냐? 떨어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구름 밑 안에서 있을 때, 잘못 눌렀어요. 주가가 구름 안에 있을 때만 하더라도, 그죠? 구름 위로 올라가면 다행입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구름을 넘기지 못했기 때문에 불안하죠. 이래상에는 불안한 거예요. 왜? 구름 위로 나가면 다행이지만 구름 밑으로 안 내려가고 이렇게 가버리면은 리스크가 크니까 나가는 걸 확인하자는 관점이었죠. 그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제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이 헤드앤숄더 아닌 것 같다. 그죠? 헤드앤숄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흔들린다면 주가를 지수라 그래가지고 좋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게 제 어제 관점이었는데, 오늘은 삼성전자 올랐습니다. 헤드앤숄더는 여전히 아직까지 다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만은 6만 원을 넘어서지 못했으니까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지수는 어찌됐든 간에 구름 밖으로 나왔으니 지금으로 봐서야 아까 논리대로 추세상으로 봐서는 더 갈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내릴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사라. 주가가 오를 때 파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그죠?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구름이 지지가 되면서 계속적으로 갈 거다. 이제는 괜찮다. 이제는 좀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확률에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죠. 벡터에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 같은 경우에는 역시 어떻습니까? 기준수입이 또 내려왔으니까. 그죠? 기준수입이 또 내려왔으니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주가는 구름 위에 있기 때문에 환율은 구름 위에 있으니까 상승세라는 측면에서는 변함이 없지만 그죠? 상승세라는 측면은 변함이 없지만 얘가 기준수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단은 일부라도 만약에 달러에 대한 원화를 달러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은 물량을 줄여야 되지 않겠냐 하던 논리와 여전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비쌀 때 사는 것이 아니라 오를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내릴 때, 떨어질 때, 추세를 무너뜨릴 때에 매도하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어제 이제 미국의 뭡니까 그 CPI가 나쁘게 나오면서 나쁘게 아니고 이제 시장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서 금리 0.75% 올리지 않겠구나, 0.75% 올리지 않겠고 0.5% 올리겠구나 라는 기대감 때문에 달러 인덱스도 역시 크게 떨어졌고요. 그죠? 달러 인덱스가 와장창 밀리면서 보다시피 기준선 밑으로 내려와서 도저히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는 기준선을 무너뜨린 정도가 아니고 여기죠. 그죠? 기준선 밑으로 내려왔다가 기준선에서 보다시피 저항을 받고 그러다가 다시 오히려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름 밑으로 떨어졌고 점점 구름에서 멀어지면서 기준선에 저항을 받는 모습이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10년물도 그렇고 달러 인덱스도 그렇고 다소간 아래쪽으로 밀리고 있으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도 그 영향으로 기준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거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불안해서나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사실은 어제만 하더라도 불안했죠. 그죠? 불안했죠. 이게 어제 이었으니까 기준선만 꼴까닥 넘기면 계속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더구나 후행스팬도 잘 지지가 됐으니까 여기서만 요거만 넘어서면 계속 가는 수밖에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분위기가 저항을 받고 밀려났고 그러면서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은 떨어지고 코스피 지수는 구름 위로 나갔으니 어제까지의 불안감에서 오늘은 살았다. 이제는 좀 더 갈 거라고 봐야 되겠다가 되죠. 자, 그럼 대체 언제 파노? 언제 팝니까? 내릴 때 파는 겁니다. 그죠? 내릴 때 언제? 똑같은 이야기죠. 다시 이제 기준선 밑으로 밀리거나 주가가 이 기준선이라고 하면 기준선 밑에 밀리거나 아니면은 RSI가 지금 현재 69니까 오늘 69죠. 그죠? 오늘 69니까 뭐 내일 되면은 70선을 넘어서려 생각이 되고요. 넘어선 다음에 이렇게 내려올 때 이때가 단기적으로 매도할 타임이 아니겠느냐. 아직은 아니니까 좀 더 기다려도 올라가는 쪽으로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이제 구름 밖에 나왔으니까 좀 더 기대해도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해외 시장에서 이거 뭡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난리가 났죠. 그죠? 미국 시장의 금리에 대해서 기술주들이 다 난리가 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실적 안 좋다. 그죠? 그다음에 인텔 실적 안 좋다. 마이크로소프트 실적에 대한 경고, 언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듯이 큰 폭의 엔비디아, 요새 그래픽 카드 잘 안 팔리네요. 아무 상관없이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말았고요. 나스닥 지수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이라 그래가지고 나쁠 리가 없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꽤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아침에 계산가는 상당히, 그랬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체크를 못 했는데, 어떤 분이 오늘 8월 16일이, 그죠? 8월 16일 날에 삼성전자 배당 지급일이라 그러네요. 8월 16일이. 네? 삼성전자 배당 날이랍니다. 그러니까 8월 16일 날에 배당을 받아가지고 해외로 송금하려 그러면은, 이 날짜로 달러를 살라 그러면은 언제 거래를 해야 되느냐니까 오늘 거래를 해야 됩니다.
오늘이 8월 며칠이죠? 11일이죠. 그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오늘 거래하면은 플러스 2, T 플러스 2. 그죠? 통상 여러분들도 주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일 이후에 결제가 되는 거예요. 스팟때에 결제가 되는 거니까 오늘 거래를 하면은 T 플러스 2에 결제를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8월 11일 오늘 거래하면 금요일 날이 T 플러스 1이고 그 다음에 연휴 지나고 나서 15일 지나고 나서 8월 16일이 T 플러스 2가 되니까 이 날짜로 배당을 받아가지고 이 날짜로 결제가 해외로 송금이 나가려고 하면은 오늘 달러 사야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달러의 원화 환율은 아침에 계산가는 상당히 많이 떨어져가지고 1297원으로 시작했습니다만은. 그죠? 1297원에 시작했습니다만은 이 시가가, 종가가 얼마로 끝나느냐? 1303원으로 끝났죠. 그죠? 1303원으로 끝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장중에 플러스 6원이 오른 것은 이렇게 짱대는 아닙니다. 양설이 나타난 것은 결국은 삼성전자의 배당으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리하게서 오늘은 그렇고, 오늘은 삼성전자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배당하려고 달러를 샀기 때문에 달러 환율이 올랐다 치더라도 그러면 오늘자 사면 끝이죠. 그죠? 오늘 사가지고 8월 16일자로 배당 송금하려고 오늘 샀으니까 내일 사면은 8월 17일자로 송금한 거니까 내일 달러 사는 것은 삼성전자의 배당과는 관계가 없는 거래가 되겠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때문에 달러 값이 올랐다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오늘 매수세고 내일은 삼성전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날이 되긴 하겠습니다. 그렇겠죠. 자, 어쨌든 간에 뭐 예상대로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주가가 좀 올라서 약간 머쓱하긴 합니다만 뭐 그래도 주가가 올랐으니까 좋은 거고요. 그죠? 다소간 좀 불안하고 약간 좀 조심조심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CPI가 좋게 나왔고 오늘 시장도 괜찮게 나왔고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기존의 긍정적인 전망을 그대로 유지해 갈까 합니다. 언제 팔까요? 다시 RSI가 팔려고 그러든지 주가가 밀리든지 뭔가 신호가 나타날 때까지는 그대로 좀 더 두고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뭐 말이 나온 김에 삼성전자만 조금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죠. 삼성전자 어제 제가 말씀드리기로 여기에 갭 나타난 거 있고 그죠? 이쪽에 이것도 갭이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갭이죠. 그죠? 둘 다 갭이 나타났죠. 그러니까 떨어지다가 여기서 이것도 6만원에서 갭이 나겠다고요. 여기도 6만원의 갭이기 때문에 요걸 넘어서려고 그러면 6만원 요 갭을, 요 저항선, 여기에 지지와 저항이 됐던 또는 헤드앤드 숄더의 넥라인이었던 6만원을 넘어서야만이 뭔가 이야기 될 텐데 오늘 삼성전자가 6만원까지 올라가고 6만원 넘어서지 못했잖아요. 오늘처럼 시장이 좋은 날에도 삼성전자 59,9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향후 전망에 대해서 다소간 퀘스천 마크, 다소간 조심하자. 그죠? 조심하자. 지수는 좀 더 긍정적일지라도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낙관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헤드앤드 숄더라고 봤는데 그죠? 헤드앤드 숄더라고 봤는데 이 넥라인을 깨고 말았고요. 기준선 밑으로 내려고 말았고요. 그리고 그룹대 밑으로 내려고 말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앞날이 브라이트하다. 마냥 긍정적이다. 목표치를 가져가자. 라고 했던 스토리는 다 이제는 포기하고 오히려 조심하고 다소간 좀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가지고 계시다가 물량을 줄이고 매수 생각이 있다면 아예 관심을 끊는 것이 당분간은 안전한 전략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은 헤드앤드 숄더가 나타나고 올라가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구름 밖으로 나갈 거로 생각했는데 그죠? 구름 밖으로 나갈 거로 생각했는데 구름 밖으로 안 나가면 어떡할 거냐. 어떡합니까? 우리의 예상이 다 맞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의 예상이 안 맞았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맨날 말하는 게 그거죠. 플랜 B죠, 플랜 B. 그죠? 플랜 A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할 거다라고 당초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게 어긋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즉각 플랜 B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낙관적으로 구름 위로 올라갈 거 생각했는데 구름을 못 넘어가면 어떡할 거냐 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대처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은 하이닉스도 그렇고 뭡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헤드앤드숄더고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은 구름 밑으로 떨어지는 바람에 사라졌으니 지금은 플랜 B로서 오히려 얘는 매도일 수밖에 없겠다. 그죠? 매도일 수밖에 없겠다. 내지는 포지션을 줄여가는 쪽 수밖에 없겠다. 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는 어떤가? 다른 종목들 나중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다른 종목들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쁘지 않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갔던 종목들은 다소간 좀 주춤거리고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종목들은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 그죠? 삼성바이오 나쁘지 않잖아요. 그죠? 계속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가고 있으니까 뭐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뭐 매도 신호도 낮지 않았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더 계속 봐도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일단 잠시 숨 돌리고 또 다른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